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이후로 국내 증시 급락장으로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선주들만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조선주들의 강세 흐름의 배경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조선 대장주 종목들까지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주춤했었던 그런 부분이 트럼프 관세 때문이었겠죠.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데도 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세에 좀 영향을 받지 않는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조선 아니면 뭐 방산 이런 이제 대형주들의 급등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증시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었는데 관세 무풍지대의 수혜를 받게 되었다. 여기서 지금 조선업이 미국 해군 함정부터 LNG 선박까지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지금 여기서 미 해군의 신규 선박 건조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 해군과의 계약이 MRO였다라고 하면 원래 있는 노후 선박들을 고치는 그런 계약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신규 선박 건조도 법적으로 지금 풀어주려고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미 해군의 이런 함정들, 공격형 함정들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안보 문제 때문이겠죠. 미국 조선소에서 미국 기업들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게 되는데 이걸 지금 미국 의회에서 없애고 한국에게 이거를 동맹국이죠. 지금 이제 던지려고 하고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조선주 2차 랠리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 조선동맹 기대감입니다. 이번 주 이제 21일부터 해서 23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장부터 재무장관 등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총출동을 해서 세계 경제 통화 정책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파월이 9월 FOMC, 그러니까 9월 금리 결정이 진행이 되기 전에 마지막 공개 발언이 진행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겠죠. 현재 미국 경제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상반기 때 나타났었던 인플레 지표들이 좀 완화가 된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도 너무 강력한 그런 지금 이제 좀 압박을 가하고 있겠죠. 연준 쪽에다가. 연준 파월 뭐 하는 거냐. 지금 금리 인하를 진작에 했어도 모자라 판에 빨리 갈아버려야 된다. 이런 이제 압박들을 진행을 하고 있겠죠. 지금 현재 FOMC 전까지 이번 주가 이제 중요한 주간인 게 8월 일자리부터 해가지고 물가 지표까지 주요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9월 관세 같은 경우 인하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넘어서서 0.5%포인트의 비컷 가능성까지, 원래 0.25%포인트를 낮추죠. 이걸 넘어서 0.5%포인트라고 하는 비컷 가능성까지 반영을 하게 되는, 너무 지금 쓸데없이 낙관론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러는 가운데서 관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이제 미국 소비 심리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게 되었고,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었던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연휴간에 발표가 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전망을 굉장히 크게 뛰어넘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서 2022년 3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극대화가 됐었던 이때 이후로 거의 3년 이상 만에 가장 큰 폭의 지금 PPI 상승세가 보여주게 되었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가 우려가 되다 보니까 몇 날 며칠부터 관세가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원자재를 미리미리 해외에서 수입을 해놔버린 거죠. 생산자가 재고를 확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재고 확보를 하는 움직임들이 단박에 몰리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운임료도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PPI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현재 이제 중국까지 우회를 하게 되면서 주요 원자재를 중국이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을 우회하면서 원자재 구매 비용들까지도 증가를 하게 됐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지금 현재 여기서 생산자들이 이 올라버린 원자재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이 물건을 만들고 아직 팔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먼저 관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겠고, 이 생산자가 관세를 전부 다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이 물건을 지금 재고를 확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걸 아직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CPI는 괜찮았는데 PPI가 급등해버린 그런 결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플레는 이미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겠다. 상반기에도 사실 이 관세를 갑자기 때려버린다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난리가 났었죠. 원래 이제 주식시장하고 반대 개념으로 움직이던 채권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는데 채권까지 급락을 하게 되는 기이한 형태,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의 신뢰도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트럼프가 한 발자국 물러섰죠. 이거 장난 아니구나,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지금 가하고 있는데도 이런 물가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겠다. 그럼 증시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낙관론이 펼쳐져 있고 9월에 이런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어 있는 식으로 증시가 지금까지 8월 달에 반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지금부터 연말까지 주의를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미국 증시 상승세 둔화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고요. 조정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의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바로 미국 관세 무풍지대 수혜 업종이 유럽이건 우리나라건, 특히나 방산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관세 무풍지대죠.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주 폭등, 우리나라도 방산주 폭등, 그러면서 이제 조선 슈퍼사이클로 나타나게 되면서 해당 부분도 미국으로만 수출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관세 무풍지대, 이러면서 초강세 장세가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빠지는데 독일 지수, 우리나라 지수 엄청난 상승세가 나타나게 됐었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5천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증권, 은행, 보험, 화재, 금융주들에다가 여기에다 배당 소득까지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주사들까지 배당 높은 기업들 폭등했고요. 그러면서 조선, 방산, 원전 같은 지금 무풍지대 수혜업종, 지금 여기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관세랑 전혀 연관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초강세가 이어지게 되는 대형주 폭등 장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수가, 사실 이제 국내 증시는 원래 이끌어가는 애들이 반도체 이런 애들이죠. 근데 걔네들이 급락하는데도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좀 기이한 그런 시장이 펼쳐지게 됐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는 미국 증시하고 커플링이 되면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애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것을 넘어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미국 증시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점에서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 없다는 식의 매파 발언이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의 낙관론이 한 방에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조선주 쪽으로의 전 세계 수급이 집중이 되는 흐름들 다시 연출이 될 수가 있겠다. 이 부분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미국 조선소를 재건하라는 것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해군 함정을 신규 건조한다라고 하던가 유지하고 보수를 하는 능력들이 떨어져요. 지금 현재 해군의 주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2년에서 3년 정도 지연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 군사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으로 북극 항로 개발 경쟁을 러시아, 중국과 그리고 이제 유럽 그런 이제 석유 개발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이죠. 뭐 노르웨이라고 하던가 이런 쪽하고 이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첨단 선박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조선소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까지 지금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덴마크가 이제 그 그린란드 안 내놓으면은 제국주의식으로 점령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발언들까지 나타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갈 때 빨리 팔아라. 지금 거의 뭐 미국 깡패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선소가 지금 붕괴가 되어 있고 해군의 주요 함정들이 뭐 15년 이상 노후화된 그런 선박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이게 약발이 잘 안 먹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개발부터 유통까지 이런 선박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조선업 쪽에 지금 이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조선 재건 프로젝트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상원 의원들이 방한을 해서 조선업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원 의원이 방한을 해서 해군의 비전투용 함정을 공동 건조를 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미국 법적으로 해군의 이런 함정들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 미국 땅에서만 만들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겠죠. 미국의 조선 기업들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싸게 그리고 빠르게 재건시킬 수가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지금까지는 MRO만 맡기려고 하는 그런 뉴스들만 나오다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거 MRO가 끝이 아니다. 어차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새로 만들 수가 없다. 여기서 지금 이제 한국으로 이 신규 함정들까지 새로 건조를 하는 것 이거 넘어오게 되면서 물량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그런 세계 최고의 기술력들이 우리나라에 이전이 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내 조선 기업들의 역량이 더 강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향후 수백조 원의 이런 미군 함정 신규 건조 시장의 독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선 업계는 미 해군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만 지금 이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업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고 2000년대 초호황기 이후로 10년 이상 조선 3사가 전반적으로 적자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겨우 지금 13년 만에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빅3가 동반 흑자를 달성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성공을 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 초호황기 이후 때 전 세계적으로 선박을 제조하는 그런 캐파를 대폭 늘리게 됐었죠. 그러면서 중국과의 저가 수주 경쟁들 그리고 플랜트 같은 경우도 저가 수주 경쟁들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뭐 적자가 장난 아니게 발생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게 된데 캐파는 늘려놨는데 또 이제 선주들의 발주 사이클 같은 경우도 멈춰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이 다 망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도 조선 3사의 도크가 꽉 채워 있는 상황이고 다른 제조업들과 마찬가지로 슈퍼사이클에 있어서 가지고 조선 같은 경우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이 있는
이 캐파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별수주 전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확 높여버릴 수가 있는 데에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미 해군이 그래서 중요한 고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 에너지 개발 경쟁까지 이런 패권 경쟁이 확대가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플랜트나 LNG 선박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선별 수주를 통해서 지금 상선의 캐파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유지를 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미국의 함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특수선 사업으로 별개의 그런 캐파로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고객이 그냥 추가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필요가 없다. 그냥 대규모 투자를 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선소들이, 조선 기업들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캐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캐파 투자를 잘못했다가 망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캐파 투자를 안 하고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함정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캐파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매출이 한 방에 급증해버릴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현지 투자,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조선소를 직접 건설을 하고 국내 폐조선소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최근에 뭐 군산 뭐 현대중공업 조선소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MRO,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선박들 신규 제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고부가 가치의 특수선 실적이 더해질 수가 있겠다. 상선 캐파는 보수적으로 유지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선별 수주를 통해서 수익성이 급증을 하고, 안 그래도 실적이 좋은 고부가 가치 특수선이 미국의 함정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해지게 된다. 쌍끌이 캐리가 나타나게 된다. 현재 전 세계 투자 자금이 조선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다시 한번 조선주 쪽으로 하반기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겠다. 잭슨 홀 미팅부터 해서 조선주의 2차 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조선입니다. 글로벌 조선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중연료 추진 기술부터 탄소 포집 설비 같은 친환경 선박 설계 기술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반 유조선 대비해서 선가가 50% 이상 비싼 셔틀 탱커 건조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상장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최저가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이밍 저점 구간에서 신규 상장주들 조선업황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런 신규 상장주들 반등 타이밍 노려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 급등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영엠텍입니다. 조선 엔진 필수 부품 메인 베어링 서포트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디젤 엔진부터 LNG 엔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해당 부분 글로벌 점유율 1등 독점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다. HD 현대 쪽으로 중공업이나 마린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전량 수주를 하고 있는 기업이겠고요. 한화 엔진이나 아니면은 중국 엔진사 같은 글로벌, 뭐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플랜트 밸브 같은 기자재도 제조를 하고 있고요. 원전 쪽으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원전 호황의 동반수의 기대감 커지고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매수세가 삼영엠텍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최근에 한 반년 정도 사이에 지분율이 10% 이상으로 급증을 하고 있겠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정보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은 유튜브 통해서 제시해드리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100% 무료로 실시간 단타방 통해 가지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자로 찍어드린 탑
하이코 미디어 같은 경우도 당일 상한가 도전 20% 30% 급등 나타나게 됐었죠. 이런 종목들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요, 하루에 5만원 10만원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급등타이밍 유튜브 채널 맨 위에 T로 시작하는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이제 텔레그램 같은 해외 메신저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거 이제 링크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 설치부터 해가지고 입장까지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해당 부분 도움 받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급등타이밍 여러분들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과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 급등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누르시면은 급등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